네, 한국에선 비트코인이 훨씬 비싸질 수밖에 없다. 한국의 비트코인 가격이 글로벌 가격보다 훨씬 비싸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 작가입니다. 투자 어드바이스가 아니라는 점 오늘도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왜 어떤 나라에선 비트코인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더 비싸지는지, 이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왜 폭등을 하는지 그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글로벌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변동을 해왔는지 그걸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자, 말로 설명을 해보자면 2017년, 2018년을 거치면서 2만 불 가까이 올랐다가 떨어졌었고요. 2021년, 2022년을 거치면서 6만 불을 넘었다가 다시 떨어졌고요. 그랬다가 올해 7만 불을 넘고 8만 불, 9만 불을 넘어서 자, 지금까지 온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 그래프의 모양을 한번 봐두시고 기억해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건요. 아르헨티나 페소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어떻게 변동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작년 12월, 네, 그때가 이때쯤인데요. 작년 12월에 얼마였느냐? 1비트코인이 1,500만 페소 정도 했는데요. 지금 얼마냐? 네, 9,600만 페소가 넘습니다. 대충 계산해도 6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1년 동안 말이죠. 글로벌 가격으로는 작년 12월에 4만 불 수준이었고 지금 9만 불대니까 뭐 2배가 조금 넘게 올랐는데 아르헨티나에서는 6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자, 이거는요. 자, 이거는 레바논 화폐 파운드, 이 파운드 기준 가격인데요. 작년 12월에 언제 얼마였느냐? 작년 12월이 네, 보시면 네, 이렇게 나오는데요. 네, 여긴데요. 네, 얼마냐? 작년 12월에 레바논에서는 6억 4천만 파운드였는데요. 지금은 85억 파운드가 넘습니다. 대략 13배 정도 올랐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 이거는 터키 리라 기준입니다. 네, 터키 리라화 기준 가격인데요. 작년 12월에 터키 리라화 기준으로 6억 4천만 파운드였는데 지금은 네, 얼마죠? 지금은 네, 4천이 아니죠. 작년 12월에 네, 120만 작년 12월에 120만 파운드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330만 리라 기준입니다. 네, 작년 12월에 120만 리라 정도였는데 지금은 330만 리라 수준입니다. 말이 좀 꼬이네요. 네, 2.7배, 거의 3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자, 이제 한국 원화를 한번 볼까요? 원화 기준 가격을 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영상을 녹화하는 지금 현재 기준으로 1억 3,400만 400만 원 정도, 1억 3,400만 원 정도 하는데요. 작년 12월에는 5,500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략 한 2.4배 정도 올랐네요. 글로벌 달러 기준 가격으로 봤을 때는 뭐 좀 더 오른 것 같은데 뭐 아르헨티나, 레바논, 터키 뭐 이런 나라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 정도로 폭등을 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달러 환율로 계산을 했을 때는요. 지금 프리미엄이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네, 김치 프리미엄이 아니라 김치 디스카운트가 있는 걸로 나옵니다. 환율이 올라서 그렇지 환율을 적용해서 환산을 해보면 현재 국제 가격보다 오히려 좀 싸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네, 한국에서 비트코인은 인기가 없죠. 뭐 잡코인이 훨씬 인기가 있는데요. 네, 업비트 거래량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 한국 돈 원화로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물량 24시간 기준 거래 금액을 보면 네, 업비트가요. 이 전체 이 글로벌 전체 거래 물량의 2.44%니까 2.5%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물량이 2.44%. 근데 한국에서 압도적으로 거래 물량이 많은 네, XRP 같은 경우를 보면요. XRP는 업비트 거래 물량이 얼마인가요? 17.36%, 뭐 17%가 넘는 걸로 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낸스에서 이 테더로 거래되는 이 거래 규모를 봐도 11.54%, 뭐 12%가 좀 안 되는데
업비트 거래 물량이 뭐 17%가 넘으니까 훨씬 많은 1등으로 나옵니다. 자, 업비트에서 확인을 해 보면요. 리플의 이 거래 금액, 거래 대금, 거래 금액을 보면 이게 비트코인 거래 금액보다도 뭐 4배, 5배 수준으로 훨씬 많죠. 한국 시장이 전체 비트코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리플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거래량이 작기 때문에 아주 크지 않은 물량을 매도해도 가격을 낮추는 데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동시에 또 아주 크지 않은 물량을 매수를 해도 가격을 올리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한국에서요. 6시간 만에 끝난 계엄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번 사태를 보면서요. 정치 경제 위기 상황이 쉽게 나아지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롯데 부도 위기 사태도 있었고, 삼성전자 상황을 비롯해서 한국 경제 전망이 좋지 않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계엄 사태까지 일어나고 보니까 위기가 쉽게 개선되기 어렵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제 전망이 밝지 않고 정치 상황이 불안정하면, 자, 그 나라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한다는 얘기를 제가 앞에서 했었죠. 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가고요. 경기 불안이 가속화가 되면,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 가격은 어느 순간 한국에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오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국 돈 원화 가치가 빠르게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앞으로 한국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당의 최우선 목표는 정권을 잡는 것이고,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게 정치인들인데요. 뭐 정치인들이 뭐라고 하든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의 생존일 겁니다. 원화 가치가 빠르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내 자산 가치를 보전하는 최선의 수단을 찾아야 하는 거겠고요. 네, 한참 전부터 한국에 있는 가족, 지인들한테 해온 얘기가 있는데, 여윳돈으로 글로벌 자산 비트코인을 사서 모으시라. 그게 안 된다면 하다못해 달러 통장이라도 만들어서 저축을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계엄 사태를 보면서 다시 그 얘기를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